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제가 지난번 멤버십에 있어서 교정 첨삭 시간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첨삭 시간을 가져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인데, 사실은 첨삭을 지난달 말에 제가 하려고 그랬어요.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한 열흘 전에 제가 갑자기 눈이 조금 이상이 생겨가지고 양쪽 눈이 많이 충혈이 돼서 이 녹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조금 사실 불편하고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너무 늦출 수는 없어서 한번 시험적으로 첫 번째 수업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 첨삭 시간이 첫 시간이라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봤는데 몇 가지 문제가 이렇게 있는 것 같네요. 첫째는 뭐냐 하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경우에 첨삭의 방법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원본을 보내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느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원본을 보내게 되면은 바로 직접 동영상으로 녹화를 떠서 보내면 되는데, 사진으로 보내는 경우는 사실 이 스크린으로 이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크린으로 제가 이렇게 첨삭을 해보니까 이것이 화면에 마킹이 잘 되질 않아요. 아마 마킹이 되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시스템으로는 마킹이 제대로 잘 되지가 않아서 현재로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험적으로 사진을 보내는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있고 원본을 할 때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앞으로 조금 이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제가 사실 눈이 조금 불편해서 시간이 늦은 점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멤버십 회원 중에서 두 분이 사실 자료를 보내왔어요. 원본과 사진까지 이렇게 보내온 분이 두 분이 있는데, 어떤 한정된 시간에 여러 사람을 하기는 오히려 너무 비효율적이라서 대체로 한 사람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중요한 점을 교정을 해 보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작품은 가장 먼저 보내주신 분인데, 당진에 계시는 윤형준이란 분의 작품입니다. 구성궁 예천명의 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화면에 있는 두 개의 보면은 좌측에 있는 것이 원본 사진입니다. 원본을 내가 사진 찍은 것이고, 우측에 있는 것은 사진을 찍어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사진이 조금 깨끗하게 보이지만은 실제로 사진으로 보낸 것은 흑백이 너무 명료해서 획질의 성격을 좀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획의 깊이가 잘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원본과 사본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이래 있어서 앞으로 좋은 방법을 택해서 한번 통일해 볼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왼쪽에 있는 것은 법첩입니다. 지금 8자를 쓰셨는데 전체적으로 글자의 원본과 비교해 봤을 때 글자의 크기나 위치, 굵기까지도 어지간히 참 잘 맞춘 것 같아요. 아주 잘 쓰신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서 왼쪽에 있는 것은 똑같은 작품인데, 구성궁 예천명의 법철인데 제가 칸을 한번 쳐봤습니다. 칸을 치면은 글자의 위치나 상대적인
간격 이런 것이 조금 명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격이라는 게 있죠. 칸을 9칸 쳐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글씨를 비교적 쉽게 모양을 낼 수 있지만 너무 구분격에 얽매이게 되면은 나중에 구분격에 선이 없으면은 오히려 글씨를 써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가로 세로 정도 한 칸 정도의 규격을 칸을 치게 되면은 글자의 전체적인 크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첩에 칸을 쳐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쓰는 종이에도 칸을 쳐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칸을 쳐서 한번 연습을 하는 것이 비교적 한 가지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있는 것은 칸을 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한번 참고로 두 가지 사항을 같이 병렬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실 때 전체적으로 칸을 한번 치시든지 때에 따라서는 구분격이 있으면 한번 초기에 몇 번 정도 연습을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작품에 들어가서 세부적인 점에 있어서 한 가지 문제점을 한번 체크를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으로서는 여기서 바로 마킹이 바로 되지가 않아요. 마킹이 되기는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글자가 확대는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보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해보면요. 여기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기에는 복잡한 글자인 경우는 이 파악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글씨를 쓸 경우에 이 화면이 너무 매끌매끌하고 이래서 정확한 형태를 묘사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점이 현재 컴퓨터에다가 노트북에서 표시를 하기에는 조금의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면상으로 보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는 데는 화면으로 보는 것이 비교적 바람직한데 세부적인 피력을 파악하기에는 이 스크린 방법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전체적인 것을 화면으로 한번 비추어서 전체적인 것을 일단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세부적이고 좀 디테일한 이런 내용이나 이런 것은 실제로 원본을 놓고 바로 촬영을 하면서 축소 확대를 해 가면서 붓이 실제로 노는 것을 한번 봐야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스크린에서는 붓을 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원본에다가 붓을 가지고 직접 교정을 하게 되면은 붓의 놀림이나 피력의 정확성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진판보다는 원판에다가 원본 작품에다가 실제 붓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봐서 스크린으로 전체적인 것을 보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로 원본에다가 붓을 직접 대 가지고 붓을 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특별한 상황인 경우에는 좀 이론적인 배경이 필요한 것은 칠판에다가 조금 더 상세하게 분필로 써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크게 봐서 제가 좀 번거롭더라도 상황을 봐서 스크린으로 전체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실제 원본에다가 붓으로 직접 교정을 하는 방법과 때에 따라서는 그와 관련된
특별한 사항인 경우에는 원리라든지 딴 예를 들은 경우에는 제가 칠판에다가 바로 분필로 쓰거나 그려서 부가 설명을 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이 병용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현재로서 합니다. 자, 이런 점을 여러분들 양지하시고 이번에는 일단은 두 사람 작품이 왔습니다만은 오늘은 1차적으로 구성국 예천명에 대한 이 작품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글자를 쓴 작품을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형태겠죠. 형태인데 말하자면 결구인데 결구라는 것은 세월이 좀 많이 가야 됩니다. 많이 쓴 사람들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면밀하게 관찰하냐 하는 것입니다. 임서를 해서 글씨를 옮긴다는 것은 필액의 길이가 있고 굵기가 있고 그리고 각도가 있죠. 이 세 가지 문제를 빨리 눈으로 파악해서 손으로 옮기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획과 획 사이에 어떤 관계를 빨리 파악하는 것인데 너무 세부에 집착을 하지 마시고 한자의 글씨를 봤을 때 좌우상하의 특징을 일단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씨가 키가 큰지 팔이 긴지 다리가 긴지를 잘 감안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구사하는 필액의 위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필액의 위치가 잘못 잡히면 전체가 이게 어긋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필액의 위치를 잡는데 관심을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 빨리 쓰기 시합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처음일수록 천천히 관찰을 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것이 확신이 서게 되면은 붓을 대서 최대한 시간을 늘려서 천천히 정확하게 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 올해 좀 시간이 됐습니다만은 의제 필선이라는 것을 Q&A에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그 임사하는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 글씨를 쓸 때 특히 임서를 할 때는 의제 필선 내 생각이 먼저 결정이 나면 붓을 들으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붓을 댔다가 위치가 잘못 잡히고 길이가 안 맞고 굵기가 안 맞고 각도가 안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쓰기 전에 이 정도면 정확하겠다는 마음의 결심이 서면은 어떤 각도로 어떤 굵기로 어느 길이로 가야 될까를 생각 후에 붓을 움직여주면 비교적 그래도 빠른 시간에 형태를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을 일단 전체적으로 유의하시고요. 지금 이 작품에 있어서 한번 살펴보면은 전체적으로 결국 잘 썼죠. 잘 썼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사자는 뭐 큰 문제가 없는데 대체로 작을 소자에 있어서 세로 선 다음에 좌우에 점이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세로 선 다음에 좌우에 찍히는 게 맞죠. 작을 소자형인데 여기도 세로 선 다음에 이렇게 점이 두 개 있죠. 이런 것이 여기도 나옵니다. 그죠? 여기에도 그런 점이 나오죠. 서로 조금 형식은 다르지만은 세로 꺾기 다음에 아래나 좌우에 점이 두 개 병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왼쪽 점보다도 오른쪽 점이 살짝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은 해서의 각도가 좌변보다 우변이 높다는 원칙과 같습니다. 특히 이 작을 소자인 경우에는 이 밑에 있는 이 벼락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글씨보다는 이게 상당히 조금 더 올라가줘야 돼요. 원본에서는 깨져 가지고 사실 잘 안 보이지만 작을 소자인 경우에는
이 피렉이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딴 이런 것보다는 약간 더 높이 잡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높이 올라가면 우리 핵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작을 소자인 경우는 대체로 이것이 상당히 높이 처리하는 법첩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자의 경우에는 뭐 큰 문제가 없는데요. 요 지금 역자가 복잡해서 그런데 사실은 요 부분이 그죠. 흰백자의 제일 마지막 핵이 요 톡 튀어나왔는데 요것은 핵을 조금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이건 핵이 튀어나온 게 아니고 요 역자의 점핵이 여기에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요것은 조금 있다가 제가 붓으로 직접 원본에서 한번 교정을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점이 지금 조금 오류는 아니지만은 약간 피렉을 혼돈한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자도 아주 무난하게 잘 썼습니다. 잘 썼는데 이 구성궁 예천명의 특징은 향세라는 향세, 배세 이런 게 있는데 세로핵이 두 개 좌우에 크게 내려올 때는 서로의 두 개의 핵이 마주보는 핵이 서로 배세를 취합니다. 배세라는 것은 서로 등을 마주 든다는 것이고 이 획이 약간 이쪽으로 휘고 이 획은 약간 이쪽으로 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끝을 약간 굵게 해주면서 이렇게 휘게 되고 이 내리 끊는 것도 똑바로 내리지 않고 약간 상단과 하단을 밑을 굵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배세가 나타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요거와 요게 배세고 요 다룰자에 있어서도 요 획과 요 획은 약간 말하자면 향세는 서로 마주 보는 것이고요. 배세는 서로 등진 것이거든요. 안진경은 향세고 구양수는 배세입니다. 그것은 이 전체 법첩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잘 구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분자는 큰 무리가 없는데 사실은 이 원본을 보면은 상단에 높이가 같죠. 그런데 얘는 이렇게 올라간 게 얘가 너무 길어졌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글씨를 쓰기 전에 좌변과 우변의 변방의 상대적인 위치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로에게 왼쪽과 오른쪽에 점이 있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두 개의 점을 간격의 문제인데 두 개의 간격을 똑같이 하지 않고 왼쪽의 간격을 조금 더 넓게 합니다. 세로에게 좌우에 점이 있을 때는 왼쪽에 있는 점을 좀 낮게 하면서 거리를 두고 오른쪽에 있는 점은 높게 하면서 약간 붙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양순뿐만 아니고 모든 글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분자에 있어서 조금 불안한 것은 사실 요게 있죠. 요게 사선으로 오면서 이렇게 구획이 있는데 요 구획이 너무 이쪽으로 갔어요. 요게 요쪽에 요게 회계 다리기 때문에 구획이 약간 더 오른쪽으로 와서 쓰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 제가 실기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벽자도 큰 전체적으로 무리가 없습니다만 이 핵이 저쪽에서 볼 때는 이 핵이 상당히 좀 길어졌죠. 좀 잘라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가로핵인 경우에 좀 긴 가로핵 있죠. 요 좀 긴 가로핵 있고 요도 가로핵 있죠. 이 세 가지 경우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가로핵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제일 마지막에 끊는 좀 긴 가로핵 있죠.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요건 잘 됐죠. 요건 문제가 없는데 좀 긴 핵인 경우에는 딴 것보다도 이 아래를 오른쪽 하단을 좀 내려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들려서 불안하게 보여요. 그래서 요건 좀 길어졌고 밑을 좀 더 낮추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건 그런 대로 됐고요. 요거는 조금 짧아지기도 저쪽을 보면 좀 짧아지기도 했지만 이 밑을 좀 더 붉게 하면서 낮춰줘야 됩니다. 여기 보면 여기 쏙 들어갔죠. 쏙 들어가서 오른쪽이 밑을 눌러줘야 됩니다. 이 원칙도
구양순뿐만 아니고 모든 필액에 같이 적용이 됩니다. 요 오른쪽에 절길락자의 이 획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획은 비교적 가로액이 길기 때문에 오른쪽 밑을 약간 굵으면서 밑으로 눌러서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새를 밑으로 잡아주는 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8자 중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이 C자가 있는데, C자는 이 획이 한 획, 둘, 셋, 4획이죠. 대체로 5획 이하의 구조를 가진 글씨는 글자의 크기가 클 수가 없죠. 그래서 필획이 수가 작은 것은 글자를 쓰면 작게 되기 때문에 너무 글자를 크게 쓰려고 하지 말고 작게 써되 좀 굵게 써줘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굵게, 상대적으로 조금 크게 써줘야 돼요. 지금 여기에 써있자는 딴 세력에 비해서 그렇게 눌려 비진 않죠. 근데 이런 역자 같은 경우에 너무 눌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필액이 작은, 수가 작은 경우에는 글자를 너무 딴 글씨하고 이렇게 맞추어서 쓰려고 하지 말고 조금 크게 하되 좀 굵게 해서 전체적인 형평을 맞추어 줘야 되고요. 특히 이 쓰이자는 특이한 것은 뭐냐면 저기서 보면 알죠. 이 왼쪽에 있는 이 변하고 방이 오른쪽이 절대 떨어지면 좋지 않습니다. 오른쪽이 올라가는 것이 좀 많이 올라가는 경향을 띠고 있고요. 지금 떨어졌죠. 떨어지면 안 되고 우측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이 변과 방의 사이가 거리가 상당히 있어야 됩니다. 이 사이로 길이 하나 날 정도로 뚝 떼어야 돼요. 어디 갔노 할 정도로 이 거리에 이 사이가 뚝 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글씨가 딴 글씨하고의 이 폭이 맞지를 않겠죠. 자, 그래서 쓰이자를 쓸 때는 되도록이면 이 사이를 띄우고 조금 굵게 써주라 하는 그 점을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일단의 전체적인 데 대한 문제를 한번 지적해 봤고요. 붓을 움직이는 것이나 세부적인 것은 오늘은 첫 번째 시험 첨삭 시간이라서 이렇게 화면상으로 교정하는 주로 구술로 교정하는 방법과 다음에 이어지는 실제로 원본상에다가 붓으로 구사하게 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한번 시험적으로 같이 한번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실제 작품에다가 한번 첨삭을 제가 지적한 사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실제로 한번 써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원본상에 실제 붓으로 한번 간단한 교정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지적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교정해 보겠습니다. 작을 소자인 경우는 요게 조금 더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얘가 더 치고 올라가야 글씨가 편안합니다. 대체로 작을 소자인 경우는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까지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력자는 아까 말씀드린 중에 여기 있죠. 이게 튀어나온 것이 흰백자가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렇게 왔죠. 요게 요렇게 돼 있어서 이게 이 획끝이 보인 것입니다. 이거는 이쪽 획이 아니고 요자의 점액이 좀 이쪽으로 붙은 것입니다. 요것은 교정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 사이 간자를 보겠습니다. 이 옷에는 달월자가 붙으면 한갈 한자로 하지만 옛날엔 한갈 한가 나릴이 같이 겸해져서 사이 간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 점 양해하시고요. 이렇게 세로로 두 개 밀어오는 경우에 이쪽을 조금 굵게를 해주는 거죠. 시작과 끝만 조금 굵게 해주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굵고 오면서 좀 가늘어지고 이쪽에 와서 약간 이렇게 나가줌을 해서 전체적으로 배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향세라고 그랬는데 향세는 안진경은 이렇게
내리긋고요. 구양수는 이렇게 배세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분자는 요게 좀 올라갔고요. 세로에게 좌우에 점이 찍힐 때는 오른쪽이 올라가는 것은 맞는데 이 거리가 이쪽을 좀 더 띄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처리를 하라는 거죠. 좀 멀게 요거는 붙이고 요거는 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눌 분자가 이 나눌 분자만 봤을 때 불안하죠. 왜 그러냐면 이 나눌 분자만 봤을 때 글자의 전체적인 중심이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 중심이기 때문에 이 갈고리 핵이 여기에 걸려야 됩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걸려줘야 전체적으로 글씨가 안정스럽다는 거죠. 여기가 중심입니다. 여기에. 요 중심이 있는 데에서 이렇게 갈고리를 해준다는 거. 모방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중심 핵에다가 이것을 걸어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벽자가 있죠. 벽자는 딴 것은 무리가 없습니다만은 이 획이 너무 길면서 너무 올라가 버렸죠. 이렇게 와서 여기서 밑을 이렇게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긴 가로에게 뒤끝은 항상 살짝 내려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C자는 말씀드렸죠. 여기에 글씨를 좀 획을 좀 굵게 하면서 이 사이를 더 띄우고 이 경사가 이렇게 나지 않고 이렇게 나도록 해주라는 거죠. 그리고 C자의 경우에 이 내리꽂는 획이 있는데 이 내리꽂는 획은 이쪽으로 가지 말고 최소한 약간 바르든지 오히려 이쪽으로 이렇게 오는 것이 편합니다. 그래야 이 획하고 이 획과 이 획이 균제한 맛을 이렇게 안정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약간 오른쪽으로 넘어진다 하는 기분으로 써주고 똑발라도 돼요. 이렇게 하고 점을 찍고 그죠? 뚝 띄워서 이 정도에서 끝나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사이를 띄우면서 높이를 우측으로 조정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C자에서는 머리를 이쪽이 좀 허해서 그런지 좀 머리를 좀 과장을 했죠. 그 다음에 도자를 한번 볼까요? 도자는 전체적으로 조금 그 전체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 이 삼수변의 크기와 위치죠. 이 삼수변의 하단이 이 흑도자의 위하고 비슷한데 이만큼 차이 났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었어야 됐죠. 좌변과 우변의 상대적 관계를 따져서 글씨를 써야 되고요. 중심이 이렇게 와서 잘 잡혔습니다. 이렇게 잡혔고 이런 것도 마지막 획은 지금 충분합니다만은 이렇게 살짝 내려주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니자는 딴 글씨에 비해서 보면 멀리서 보면 작아졌어요. 이 사이를 조금 더 변과 방의 사이를 조금 더 경사를 좀 더 줬어야 되겠죠. 이 정도에서 이렇게 와서 했어야 되겠고 특히 이 획이 좀 상대적으로 좀 더 길어서 그죠? 길어서 전체적인 폭을 맞춰 줘야 되는데 너무 길이를 짧게 해서 전체적으로 C자가 작게 보이고 V자가 작게 보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왼쪽이 너무 허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첫 번째 수업이라서 아마 이런 시험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저도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